그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A sunny day, but it's cold outside. It tingles in my heart. Breathing air that clears my mind. I'm off for a good start. I hear those jingle bells, people singing about love. It feels like I'm a kid, like I'm forever young. And that's why I wanna sing about the Christmas on its way. A reason to hang around and celebrate this day. Everyone's smiling and it's snowing. It's the time of year again. I'm happy you're here, my winter wonderland. I'm walking around making small talk with people that pass me by. I share a laugh, it gives me joy that everyone's having a good time. I hear those jingle bells, people singing about love. It feels like I'm a kid, like I'm forever young. And that's why I wanna sing about the Christmas on its way. A reason to hang around and celebrate this day. Everyone's smiling and it's snowing. It's the time of year again. I'm happy you're here, my winter wonderland. No, it's the time of year, winter wonderland. 이렇게 할까? My winter wonderland. It's the time of year, my winter wonderland, my winter wonderland. I wanna sing. 되게 시네마틱하다. 안녕하세요. 맘더리더 영어책 읽어준 새벽달입니다. 이게 나은지 이게 나은지 잘 모르겠다. 이게 나은가? 아, 이렇게 할까요? 아, 제가 제 스튜디오에서 쫓겨나서 애들 침실에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맞춰서 안경을 쓰거든요. 밤에는 안경을 쓰는 게 훨씬 눈이 편안하네요. 됐나? 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낫나? 제가 이런 빛에 대한 감각이 좀 있으면은 영상을 더 잘 만들 텐데 항상 조명을 있어도 활용을 잘 못하니까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할까?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창원에 강연을 갔는데 이제 강연 끝나고 사인을 하는데 한 엄마가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엄마표 영어를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껏 이제 환경을 딱 만들었는데 초를 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근데 이 비슷한 고민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댓글로 어떤 한 분이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고 이제 댓글을 적어주셔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같은 고민이더라고요. 우연찮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들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남편의 역할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남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4가지 유형으로 남편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적극적인 회방꾼, 적극적인 방해자예요. 방금 예로 들었던 엄마표 영어 환경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남편이 이런 유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이제 엄마가 영어 영상물을 날마다 꾸준히 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는 모든 애니메이션은 영어로만 보는 거야. 한국어로는 볼 수 없어. 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조심조심 겨우겨우 이제 애들을 설득해서 영어 DVD에 맛을 들이려고 하던 찰나에 남편이 저렇게 빠른 영어를 애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이렇게 무작정 저렇게 듣는 게 영어 습득에 무슨 도움이 되냐면서 한국어로 틀어줬다는 거예요. 한국어 더빙으로.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 더빙으로 의미를 다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영어 DVD를 보는 거야. 그래야 영어 습득에 효과가 있어. 이게 더 효과적인 DVD 시청 방법이야. 라고 이제 고집을 피우시는 건데 그건 정말 전형적인 어른의 뇌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어떤지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안 들리니까 쟤도 안 들릴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어른이 공부했던 방식을 애한테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아이한테 만약에 한국어로 더빙된 만화를 보여줬다고 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뽀로로를 예를 들어볼게요. 뽀로로를 아이한테 한국어로 실컷 들려줬단 말이에요. 에피소드는 다 파악했겠죠. 의미는 파악했겠죠. 근데 이걸 다시 영어로 들으라고 하면 이 4살짜리 아이가 이 뽀로로 영어로 볼 것 같아요? 안 봐요. 힘드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제 아빠가 틀어준 한국어 뽀로로는 100% 내가 다 알아들었는데 영어로 틀어놓으니까 60%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이 아이가 영어 DVD를 보겠어요? 안 봐요. 어른이라면 보겠죠. 의미를 파악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효율적인 영어 방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듣기 힘들어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을 거야. 이거는 성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4살짜리 아이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접근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고집이 센 이 적극적인 방해자, 적극적인 회방꾼인 아빠는 이제 어른의 뇌로 생각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교육 방법을 둘러싸고 이렇게 극명하게 대립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요. 그 엄마 아빠 영어 환경 만드는 거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실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도 아이한테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꾸준히 유지를 할까 말까인데 남편이랑 이렇게 싸워가면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면 지쳐서 못해요.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서 멈추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만 불행해지는 거죠.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남편이랑 사는 엄마의 경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런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역경을 헤쳐나가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내 남편 얘기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편 뒷담화를 풀어놓으시고 어떤 식으로 이걸 지혜롭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 아니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전쟁 중이다 뭐 그런 얘기도 좋아요. 어떤 얘기는 상관없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형은 소극적인 방해자예요. 이 소극적인 방해자는 1번 유형처럼 그렇게 고집이 센 건 아닌데 고집은 없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하는 엄마표 영어가 못마땅해요. 저게 되는 거야? 의심도 들고 거기에서 멈추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방해를 하냐면 와이프가 이제 서툰 영어지만 아이한테 영어 그림책 읽어주려고 이제 더듬더듬 영어로 그림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옆에서 피식 웃어요. 너 그렇게 콩글리시 발음으로 애한테 영어 그림책 읽어주면 애 귀 버려 이러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는 와이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남편, 면박을 주거나 민망하게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남편들은 1번보다 더 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아주 강력하게 와이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사실 다 이제 처음에 영어 그림책 읽어줄 때는 막 저도 오글거리고 막 미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나가다 남편이 하고 웃기만 해도 우리는 무너져요. 정말 와이프를 사랑하신다면 코웃음 이렇게 웃고 지나가는 것도 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와이프가 신경 써서 남편 눈치 살피면서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거니까 잘한다 우쭈쭈 해줘도 지금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인 걸 아신다면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와이프의 그 노력이
짠하다면 말없이 지지해 주시거나 영어책을 읽어주는 와이프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가시는 그런 센스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었고요. 세 번째 유형은 침묵하면서 지지하는 남편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이런 부류였는데 우선 와이프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까 와이프의 결정을 존중해주되 마음속으로는 저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언정 와이프의 그 노력을 조금 지켜보면서 말없이 지지해주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마 대다수의 남편들이 3번 유형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진화된 남편 유형이 바로 네 번째 유형이에요. 적극적인 협조자. 이런 남편들은 와이프가 엄마표 영어를 이제부터 해야겠어 라고 선택을 하면 그걸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지지해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엄마표 영어 환경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주말에는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영어 그림책을 읽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와이프가 첫 아이를 케어하느라 바쁘면 센스 있게 둘째 아이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놀아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그림책을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몸으로 놀아준다거나 이런 남편 정말 가서 꼭 안아주고 싶죠. 너무 사랑스럽죠. 고맙고. 그리고 또 와이프가 나는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유튜브, 게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조금 멀리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영상물 볼 때 당신 유튜브로 아이한테 보여주지 말고 우린 영상물은 이제 큰 TV로 보자. 이렇게 와이프가 제안을 하면 그게 쉽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맞춰주는 거. 이제 그런 남편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남편이죠. 근데 사실 이 네 가지 유형의 남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그 세 번째 유형의 남편과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겪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남편도 처음에는 제가 아이한테 영어 그림책 읽어주고 영어 DVD 들려주고 전 게다가 어설픈 영어로 영어 회화까지 아이한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아이가 말이 되게 늦었어요. 말문이 늦게 터져서 시부모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전 게다가 중국어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3중 언어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말이 늦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저희 남편도 했는데 그걸 내색을 하거나 저한테 구박을 하거나 잔소리하거나 그런 적은 결코 없었어요. 다만 이제 지나가는 말로 야 그러니까 말이 늦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정도?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밀어붙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밤마다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걸 할 때 저희 남편은 거의 그런 눈으로 쳐다봤죠. 저거 며칠 가나 한번 보자. 저게 며칠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마 와이프가 엄마표 영어 환경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비슷한 반응을 보일 거예요. 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와서 저렇게 요란을 떠나 유난을 떠나 며칠 가나 보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와이프가 한 달을 하루같이 그리고 6개월을 그리고 1년을 그리고 3년을 변함없이 밤마다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고 여행을 가서도 아이한테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재우고 아이 또한 밤마다 그림책 읽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림책 읽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제 여행을 가서도 잠을 못 자고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남편이 감동을 하게 돼요. 저희 남편도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존경한다고. 그리고 교육에 관한 한, 육아에 관한 한 전적으로 너한테 맡기고 네가 하는 걸 지지해. 라고 말을 해줬어요. 저 되게 감동받았어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왜냐하면 엄마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지만 불안한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또 믿어주니까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사랑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계신 남편님들, 와이프가 이제 막 시작하려는 무언가가 처음에는 어설프고 뭔가 서툴어 보여도 널 믿어. 네가 하는 선택을 내가 지지해. 라고 말해준다면 그 와이프는 아마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알아보고 더 열심히 고민하고 더 지혜롭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요.
남편이 엄마표 영어 환경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그럴 경우 내가 남편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로 설득하시면 설득이 안 돼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늘도 읽어주고 내일도 읽어주고 1년 후에도 한결같이 그렇게 읽어주면 남편이 감탄하는 시점이 오고요. 그리고 아이 영어가 잘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또 엄마 영어가 잘하는 것도 보여요. 엄마 발음이나 발성이나 딕션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깨닫게 됩니다. 와, 이거 장난 아니구나. 우리 와이프 정말 대단하구나. 무서운 여자구나. 한다면 하는구나. 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어설픈 말로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말로 설득되는 그런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한마음이 되는 건 어렵지만 행동으로 말없이 꾸준히 해나가는 모습을 남편한테 보여준다면 분명 남편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남편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감동을 끌어내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댓글도 잊지 마세요.